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부터 2주일 더 연장되고 방역 수칙은 더 강화됐습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당 해원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쌍계총림 쌍계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선교유를 모두 겸비했던 고산 스님의 추상 같은 생전 모습을 기억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대종사의 원력이 깃든 경남 남해 성담사가 경내에 설림선원을 개원하고 22명의 수좌 스님들이 산문을 걸어 잠근 채 1년간의 용맹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와 여성 불교단체들이 미얀마의 평화를 발언하는 릴레이 기도회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미얀마 유학생들을 위한 기도 문화제도 수도권의 사찰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 처리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가운데 희생자들을 기리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발언하는 추모 위령제가 제주 관음사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봄철 나들이 객도 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일 더 연장되고 방역 수칙은 더 강화됐습니다. 첫 소식 조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주 넘게 400명대를 오가며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다시 넘어서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박물관 등 9개 시설에 추가로 기본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으며 음식을 먹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숙사와 사우나 등 최근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상적 공간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사실 기숙사나 목욕탕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역 대책을 최대한 빨리 강구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 역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신도들과 방문객들의 방역 지침 준수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봄나들이 철이 시작되고 4월 7일 재보궐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만큼 국민 모두가 4차 대유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날이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의 외출이나 모임 등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위험 요인도 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기세로 사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더 거세진다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백신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는 없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국민 개개인분들의 방역 수칙 준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이제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에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여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재보선은 상황이 더 엄중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다음 달 7일에 치러지는 2021년 재보궐선거의 유권자 수는 1216만 1624명이라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유권자 수는 842만 5,869명이고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선거인 수가 293만 6,301명입니다. 선거권자는 다음 달 2일과 3일에 재보궐선거가 시행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 또는 다음 달 7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입적한 전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당 해원 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지난 27일 쌍계총림 쌍계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종단의 안정과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서며 선교율을 모두 겸비했던 고산 스님의 추상 같은 생전 모습을 기억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인노왕번과 만장을 앞세운 고산 스님의 법구가 경내를 돌아 쌍계사 다비장으로 이운됩니다. 만개한 벚꽃은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아쉬워하듯 바람에 흔들며 꽃잎을 떨굽니다. 드디어 하와의식이 거행되고 스님과 신도들의 관음정진 속에 연화되는 자욱한 연기 속에 휩싸입니다. 앞서 봉행된 연결식에는 종단의 주요 스님과 신도 등 천여 명이 참석해 큰 스님의 입적을 아쉬워했습니다. 문도 대표의 헌화와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행장 속에 고산 스님의 육성법문 순으로 진행된 연결식은 고산 스님의 크나큰 업적만큼 입적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져 분위기는 더욱 경건하고 엄숙했습니다. 조계종단장으로 치러진 이날 연결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연결사를 통해 고산 스님은 종문의 의례종장으로 대가름을 창건하고 중창하며 교화를 펼치는 등 수행력이 아주 뛰어났다며 스님의 영전에 입적의 아쉬움을 달래는 시 한 편을 헌시했습니다. 황매산 기슬개 매화꽃편이 방장산 가득히 매화향이네. 대종사님의 열반 시적을 시운 삼아 쌍계의 시냇물이 끊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도 추도사를 통해 이제 고산 스님의 자애스러운 모습과 대방무외한 선지와 대기 대용을 볼 수 없게 됐다며 3개 왕래에 자제하는 기용으로 사바의 인연을 맺어 이 땅에 다시 조계 선풍을 드날려 주기를 기원했습니다. 스님의 수연 행진은 이문자자하였습니다. 주지로 계시는 곳마다 법원을 일으키시고 법의 요체를 드러내었으며 때로는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전계 대하상으로 계실 때는 모든 수행자가 인천의 법기가 되도록 몸과 마음을 밝히는 청정가풍을 지니도록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1933년 경남 울주군에서 태어난 고산 스님은 일찍이 호황양성과 불교 포교에 열정적이었으며 특히 1998년 종단 혼란기에 제29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 안정에 기여했고 2004년에는 조계종 정계대화상으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3년 쌍계총림 방장에 추대된 고산 스님은 이후 스님의 일대기인 지리산의 무쇠소 등 수많은 저서를 남기는 등 평생 근면하고 모범적인 수행자의 길을 걸어오다 지난 23일 범납 74년 세수 88세의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수행과 일을 통해 항상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고산 스님의 가르침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품기업 농심의 창업주 신춘호 회장이 지난 토요일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각계 인사들이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신춘호 회장은 고향이 울산으로 생전에 독실한 불자인 부인과 함께 하동 쌍계사 석가모니 대불 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동 쌍계사 석가모니 대불은 지난 23일 원적에 든 쌍계총림 방장 고산대종사의 원력이 깃든 불사로 지난 2019년 점안식이 거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대종사의 원력불사가 이어지고 있는 경남 남해 성담사가 경내 설림선원을 개원했습니다. 설림선원에서 22명의 수저 스님들이 일체 산문 출입을 끊고 1년간 용맹정진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림선원 교원과 함께 결재법회가 동시에 보행됐습니다. 진제법원 대종사는 결재법회에서 물질의 풍요 속에 부처님의 시민법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번 인재불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곳 상남사
선임선언에서는 옛 조사 스님의 수행가풍을 복원하여 불조 해명을 잇는 눈밝은 남목자를 우죽순으로 길러내는 선불장이 될 것입니다. 수자 스님들은 1년 결사기간 동안 옛 조사 스님들의 전통적인 수행 방식과 엄격한 청규를 실천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시작으로 하루 13시간 정진합니다. 개인방 없이 대중선방에서 공동 숙식을 원칙으로 하고 하두창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울력도 없앴습니다. 종정이야께서는 옛날 고불고조께서 수행하셨던 그런 수행 전통이 사라짐을 아주 애통해 하시면서 이곳 설림선원에서는 전통 방식대로 선원에서 다 같이 정진하고 선원에서 다 같이 취침하면서 일투족을 하두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선원을 만들고자 원력을 세우시고 드디어 이제 선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제 대종사가 직접 수자 스님들의 공부를 지도 점검하며 경책을 이어갑니다. 운문선사의 삼전어 등 진제 대종사가 내린 하두의 관문을 통과하면 주장자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나무를 갖추면 이제 산생이 이 주장자를 두 손으로 정해서 선풍을 크게 들게 할 것이니 여러분 잘 정진해서 이 주장자를 개개인이 받아가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데서 금일 법문을 많은 대중에게 선사를 합니다. 성남사는 이번 설림선언 개원에 이어 올해 말 시민선언 불사가 해양되면 스님과 제가자 모두가 수행 정진할 수 있는 참선 교육도량으로 거듭납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의 승가 교육기관인 화엄승가대학원이 경내 화엄문화 템플관에서 제5회 졸업식과 제7회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올해는 두진, 동우스님 등 9명의 스님이 2년의 전문과정을 마쳤고 9명의 스님이 새로 입학해 학문정진의 수행길에 들었습니다. 우리 훌륭한 대학원장 스님을 믿고 그렇게 제대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정확한 바른 기원에 의한 답이 탁 나온다면 우리 성가대학원을 졸업한 보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때 그 가르침이 바로 수행이다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항상 그렇게 수지하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기원하며 여러분들의 그 출가의 영혼이 입학과 졸업과 당시에 모두 함께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은 2015년 개설 이후 새로운 학풍을 심화시키며 지금까지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19명의 승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불교계가 미얀마의 민주항쟁을 지지하고 사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와 여성불교단체들은 미얀마의 평화를 발언하는 릴레이 기도회를 펼치고 있고 국내 미얀마 유학생들을 위한 기도 문화제도 열렸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미얀마 민주화 항쟁으로 인한 희생자가 300명이 넘어선 가운데 불교계가 미얀마의 평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와 불교 여성개발원 등이 법룡사를 중심으로 서울 소재 비구니 사찰에서 매주 봉행하고 있는 미얀마 평화발언 기도회. 남방불교 특유의 젓갈색 가사를 걸친 미얀마 스님들도 자리에 고국을 향한 평화의 기도를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군부에 의해서 미얀마가 저렇게 무참하게 어려운 일을 겪으실 때 그곳에 계시는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또 어떠한 일을 겪고 계시나 그런 것이 계속 저희가 걱정이 됐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법회 중 마련된 토론에선 미얀마 활동가 초청 대담 등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행사와 더불어 한국 정부와 대사관 등의 미얀마 군부의 무력 탄압 제재를 촉구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지난달부터 미얀마 평화를 위한 기도가 시작된 경기도 하남 상볼사에선 제한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와 함께한 미얀마 기도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미얀마 민주항쟁을 주제로 한 시와 회화 등의 작품들이 전시된 가운데 김상호 하남시장 내외 그리고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미 희생이 되어진 그분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꽃잎으로 그들의 아름다운 자리를 추모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려 합니다. 한 분 한 분씩 청아를 맞고 돌아가실 때마다 이게 그분들이만 청아를 맞는 거 아니고 저희들한테도 다 청아를 하나하나씩 맞는 느낌으로 너무나 슬프고 미얀마의 봄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고 우리 싸우고 있는 시민들이 꼭 이겼으면. 법회 참석자들은 미얀마 민주화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꽃비 위령제를 지내며 미얀마 평화와 함께 하루속히 항쟁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발언했습니다. 불교계와 더불어 미얀마 광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고 희생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무력을 앞세운 군부의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교계의 간절한 기도가 미얀마 민주주의의 봄을 서둘러 깨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전국 비구니 해관 법룡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가 올해 생태와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KCRP는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공동회장단 회의와 정기총회를 열고 코로나19의 배경으로 꼽히는 생태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KCRP는 이에 따라 각 종교계별로 올해 사업을 생태 환경 보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CRP가 매년 개최하는 이웃종교 화합대회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기로 하고 종교 체험 프로그램인 이웃종교 스테이도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등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당시 폭도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335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제주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가운데 희생자들을 기리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발언하는 추모 위령제가 제주 관음사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73년 전 좌우 이념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억울하게 쓰러져간 이세진 스님 등 16명의 스님의 위패가 제주 관음사 설법전에 봉안됐습니다. 불자와 스님들은 4.3 당시 희생된 스님을 비롯해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모진 아픔을 겪어야 했던 도민들의 고통도 치유되기를 염원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4.3 정신을 기리는 추모 위령제가 이곳 관음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이제 다시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와 인권 이곳 제주에서 만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모아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원한 진전된 평화와 인권의 미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지난달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2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배경에는 불교계의 역할이 컸습니다. 관음사 주지 허은 스님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2번씩이나 만나 특별법이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로 통과된 것은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불자님들, 좋은 스님들 비롯한 스님 여러분들이 큰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 관음사 일대는 4.3 당시 무장대의 길목으로 이용돼 토벌대와 무장대 간에 이른바 관음사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관음사 주변의 수경지와 초소 등의 4.3 유적지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4.3 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에서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유적지가 복원되고 제주관음사는 4.3 유적들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해 4.3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교훈을 전하는 현장으로 보존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통도사 울산포교원 람림학당이 온 오프라인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보리원 람림학당은 울주군 웅촌면 경내법당에서 4부대 중 4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람림학당 4부대 중은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리심의 정수가 담긴 입보살 행론 독송정진을 진행했고, 계를 받아 부처님께 귀의함으로써 중생을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고 수행정진에 나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달리는 법당 도로 위 포교사의 모임인 부산 개인택시 반야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반야회는 연제구 정수사에서 창립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백미 200kg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불교방송에 북항 신사옥 건립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반야회 지도법사 정수사 주지 원광스님은 지난 20년간 반야회가 불법 홍포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에 이르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6조 7천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5달 가까이 문을 열지 못한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50만 점에 육박하는 소장품을 온라인으로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보유한 루브르 박물관은 48만 2천 점의 작품을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게임문화센터가 오늘부터 게임 과몰입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게임과 심리 상담 전문가들이 신청자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진행하며 심층 상담이 필요하거나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심리 상담센터로 연결해 줍니다. 갈수록 더 따뜻해지는 날씨 속에 나들이 객이 많아지고 다음 달 예정된 재보선 등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각각 행사 진행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3월 29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